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생활 풍수지리와 인테리어를 강의하게 될 한국정통풍수지리교육원의 원장으로 있는 임창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그 양택, 그러니까 집터에 대한 의의라든가 개념, 그리고 집터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5가지 좋은 점과 5가지 나쁜 점을 강의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러면 집터를 과연 어떻게 자리를 잡는데 이것을 대문이라든가 안방이라든가 부엌을 또 어떻게 잡아야 좋은지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고 또 집터로서 구성의 어떤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어느 분들은 이제 집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은 이 학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다 그래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양택은 우리가 음택이라는 그 묘지에 대한 어떤 이 학문보다 이 양택이라는 집터, 즉 거주지의 학문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최대한대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나경이라는 어떤 그림에 이게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전문적인 그 지관이라고 그러죠. 땅을 보는 사람, 지사라고도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하나의 이거 패철이라는 하나의 이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시면은 가장 정확도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아니더라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남철로 가지고 방위를 잡아서 그 집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집의 집터를 잡을 때 이제 중심점이라는 중심점이 있거든요. 그 중심점을 잡아서 요 지남철이라든가 요 폐철을 놓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이나 이 보는데 그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과연 중심점이 어디냐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 주택에 담이 쌓여져 있는 안에 공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땅이 한 60평이 정도가 있다. 60평이 있는데 집은 이제 보통 뭐 한 25평 내지 30평을 뭐 이제 있다 그러면은 보통 중심점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요 집의 중심점, 요 중심점을 가지고 중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택은 그런 중심점이 아니고 이 건물을 포함을 해서 이 대지의 중심점을 잡는 겁니다. 대지의 중심점에서 여기에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중심점을 잡다 보면은 이제 이 아파트 주택이라든가 보통 이제 아파트의 중심점은 이런 형식은 가장 좋지만은 이제 뭐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의 중심점 여기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 중심점을 잡는 거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형국이 있죠. 이런 형국이 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 됐을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가상적으로 담을 치는 거죠. 여기다가 중심점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심점을 놓고 보시면은 뭐 동서남북의 어떤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중심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 방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림에 보다시피 이제 여기는 이제 자라고 하는 데는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 될 테고 여기가 남쪽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동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가 이제 요 칸 사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남동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는 이제 북동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는 북서쪽이 되겠죠. 또 여기는 남서쪽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 방위가 지금 총 8개가 나옵니다. 8개. 이 8개의 방위를 가지고 중심점을 잡아가지고 대문, 안방, 부엌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서로 대문, 안방, 부엌이 제대로 맞춰져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 될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따져보면은 뭐가 뭔지 전혀 이게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이제 그 8개 방이라고 씁니다. 8개 방이. 8개 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개 방이는 여기서 뭐 학문적으로 조금 깊게 나간다면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남쪽, 그러니까 정남쪽이 병오정이라는 이 천간하고 지지가 섞여 있는 방인데 여기를 이제 일명 이제 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행상으로 8개의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이 남쪽은 화라입니다. 화라하고 그 다음에 그 남서쪽은 이제 토라고 합니다. 여기는 토라고 하고 서쪽은 금의 방향이다. 북서쪽은 또 금의 방향이고 요게 이제 8개 오행입니다. 그래서 오행이 이제 그 목화토금수를 이제 오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행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정오행, 뭐 홍보모행, 뭐 성수오행 여러 개가 많은데 우리가 주택에서는 쓰는 것은 바로 8개 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쪽은 이제 수라는 오행이고 북동쪽은 토의 오행입니다. 동쪽은 목에 해당하는 오행이고 남동쪽은 또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방위가 서로 이제 상생을 시켜준답니다. 상생이라고 하죠. 서로 도와줘야 된다. 서로 상자를 쓰죠. 서로 도와주는 방위가 뭐냐? 오행상으로서는 서로 요 북쪽 여기하고 동쪽하고 남동쪽하고 남쪽이 서로 이 도와주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모표를 한 북동쪽, 북서쪽, 서쪽, 남서쪽은 같은 서로 상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토생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져 있는 게 바로 동사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사택은 뭐냐? 동쪽에서 기운이 들어온다. 동쪽에서 기운이 들어오고 서사택은 서쪽에서 기운이 들어온다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대문부터 시작해서 안방 부엌이 동사택으로 형성이 됐느냐 서사택으로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제 기륭의 어떤 표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혼잡이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공부를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커피숍 하다못해 조그마한 사무실 이런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자리가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런 배치가 바로 동사택, 서사택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택, 서사택의 구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 나경이 패철이 없으면은 아이들 가지고 있는 지남철로 가지고 동사택, 서사택의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동사택, 서사택의 이제 구분을 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주택은 이렇게 동사택, 서사택 중심점을 잡았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중심점을 잡느냐? 아파트는 대문이 어디고 안방 부엌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의문사항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택은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담쳐진 부분을 하면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식이라는 하여튼 방향 쪽이 있고 또 계단식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제 복도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양쪽에 그 동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먼저 101동이면은 101동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102동일 테고
여기 201동, 뭐 202동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동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계단식이라고 하고 복도식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뭐 하나 두 개가 있어서 걸어서 여기가 뭐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을 계단식 하는데 복도식하고 계단식의 중심점을 잡는 것은 복도식과 계단식은 이 건물의 윗부분 두 개를 합친 부분을 가지고 중심점을 잡아서 이 대문 안방 부엌이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런 복도식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과 끝부분의 면적을 잡아서 중심점을 잡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이제 대문 안방 부엌이 이런 이제 계단식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바로 대문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뭐 101동이면 101동 거기는 이제 현관이 됩니다. 현관이. 그래서 이 방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르겠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큰 테두리는 바로 이런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오행에 일어났다는 위치에 의해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혼잡이 되면은 과히 좋은 기운이 안 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집에 있는 것을 뭐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뭐 개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집을 질 때는 가장 기본적인 집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집을 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첫째, 이 땅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보다 집의 지대는 높아야 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땅보다 지대가 낮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쉽게 우리가 오행 그러니까 이 풍수 기에 의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도로보다 집이 밑으로 함몰됐다는 것은 차가 다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보다 일반적인 도로보다는 다 지대가 높아야 합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첫째 그러면은 집을 질 때는 뭐냐? 집을 질 때는 배산임수다. 배산임수가 뭐냐?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물이 흐른다. 그러면 주택에서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을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 그건 뭐냐? 이런 전원주택이라든가 시외를 벗어나간다면은 물이 흐르는 게 자연스럽게 보는데 이 시내 한가운데 같은 경우는 물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양택풍수에서는 뭐냐? 이 도로를 물로 봅니다. 도로를 바로 물로 본다. 그래서 앞에는 물이 흘러간다. 도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막혔다고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산이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가 뭐냐? 전저후고라. 앞에는 낮고 뒤에는 높아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세 번째,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아야 된다. 그래야 겨울에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여름에 남동풍 시원한 바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 그래야 동쪽에서 들어오는 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다. 다섯 번째, 전착후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착후관이라는 것은 앞에는 좁고 뒤에는 넓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뭐냐면요. 대문이 너무 집보다 크지 말라는 그런 원리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대문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 거죠. 대문부터 기의 원리가. 그런데 이게 집터는 조그만한데 대문은 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재물이 나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예로 들어서 보면은 집안에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식구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이게 같이 이제 돈을 다 벌지만은 그 돈은 벌어서 나가는 데는 한 군데로 나가야지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면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원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기가 조그마한 데로 한 번을 다 나가야지 큰 기로 또 여기저기 이렇게 그 대문이 여러 개가 가지고 나간다. 이것은 과히 좋지 않는 기를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원칙에 의해서 집을 졌다. 우리가 이제 예산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우선 집부터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북쪽이라 하고 여기가 이제 동쪽, 여기가 이제 남쪽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서쪽이 되는데 요 사이는 이제 아까 이제 내방위가 사이방위가 되겠죠. 그래서 집이 이렇게 이제 깔고 앉아 있다 치고 대문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는 이제 마당이죠. 마당이고 여기는 이제 그 집이 되겠죠. 그러면은 집을 이제 대문을 들어와서 이제 이 안에 이제 현관, 그러니까 출입문이죠. 출입문을 통해서 여기 뭐 이제 안방이라는 게 있고 여기가 이제 부엌이 있겠고 여기가 또 이제 방이 1, 방이 뭐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조가 지금 현재 구조 자체를 이 동사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쪽 정북쪽이죠. 여기는 그다음에 정동쪽 그다음에 남동쪽 남쪽을 향해서 동사택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도 약간은 좀 틀어졌지만은 모양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서 일단 대문에서부터 들어와서 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문이라는 데는 항상 모든 게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는 얘기, 시작. 그러면 대문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제 바깥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깥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내 집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바깥에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밀고 들어가야 안에 있는 기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땡기면은 안에 있는 기가 쏟아지죠.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사람, 나는 아파트 사는데 우리 집 아파트는 현관문을 다 땡기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중간에 미닫이 문을 만들어서 기가 밖으로 안 쏟아지게 합니다. 원칙은 이제 다들 밀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밀고 들어가서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가 되냐? 밀고 들어간 만큼의 평수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좁은데 밀다 보니까 평수가 더 커져야 되는데 공간을 활용을 못하니까 땡기는 걸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관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이 대문하고 이 현관하고는 이게 맞바라 보이는 게 건물입니다. 현관하고 대문하고 여기 현관이죠. 현관하고 대문하고는 맞바라 보이면 안 된다. 약간 비스듬히 각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대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앞에 남이 묘가 보인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은 어떤 그런 감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 그걸 피해서 집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문은 생기가 이게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거하고 현관하고의 맞바람을 좀 문충이라는 바람이 분다. 그래서 문충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요건 약간 옆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대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 자, 안방은 우리 부부들이 항상 사용하는 방이죠. 그래서 안방은 그 안방에서 무슨 책을 본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밝게 했는데
재물이라는 것은 밝은 데에서는 없습니다. 약간 어두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둡다는 개념 자체가 안방이 어느 정도의 그 등 밝기냐. 그 등 밝기라는 것은 약간 책 보기는 애매할 정도의 등 밝기다. 그래 약간 어두워야 재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방 같은 경우는 너무 환하면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방을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약간 어둡게 재물이 모이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 짜여졌다 그러면은 여기다 뭐 또 침대를 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구를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심되는 게 가구 같은 거는 이제 별도의 하나의 사항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부부들이 이제 거주를 그쪽에서 하면서 그쪽 자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안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3분의 1가량 그러니까 거기서 취침을 3분의 1 정도를 항상 그 이용을 하고 대부분 이제 바깥에서 이용을 하겠지만은 이 안방에서 이제 잠을 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침대를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침대를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침대는 보통 요게 이제 방의 어떤 구조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이 표면상으로는 지금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는 동이고 여기는 서고 여기는 북입니다. 북쪽으로 이제 안방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침대를 놓게 되면은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냐? 바로 이 동쪽에다가 머리를 놓든지 아니면은 남쪽에다가 머리를 놔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놔야 되는데 이 침대를 놓으면은 동쪽에다 머리를 놓는데 서쪽이라든가 북쪽에는 절대 안 놓습니다. 서쪽은 머리가 쇠해진다고 그래가지고 서쪽에는 안 놓고 북쪽은 이제 북망산이라서 죽은 사람이 머리를 놓는다 이렇게 한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체질적으로 북쪽에 놔야 될 어떤 그런 사항이 됐는지 몰라도 이 풍속상으로서는 동이나 남쪽을 머리를 놓는데 또 침대를 놓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침대와 벽 사이는 20에서 30cm가 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좁다고 그래가지고 바짝 붙여놓는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그 기가 순환이 안 됩니다. 붙여놓으면 탁탁탁탁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밑에 보면은 그 안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있어요. 그게 뭐냐? 기가 순환이 안 돼서 그 한쪽으로 그 나쁜 기운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머리 있는 부분, 머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닥 부분이 됐든 간에 이 벽면하고는 2, 3cm 정도 떨어져야 가장 좋은 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안방, 그러니까 현관에서 안방을 쳐다봤을 때 안방이 바로 눈앞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 다리를 보이면 안 된다. 그것은 안방이라는 것은 그 집안의 대주나 그 부인의 하나의 그 어떤 그 기의 형성이거든요. 그것을 바깥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머리, 그러니까 머리를 놓은 뒷부분에다가는 그 뭐 텔레비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을 놓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파에 의해서 사람이 뇌에 그 어떤 그 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건강이라는 것은 밥 잘 먹고 잘 움직여야 이게 아니 건강이거든요. 이 건강이 되려고 그러면 뭐냐. 피가 잘 통해야 된다는 얘기죠. 피가.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사람이 한 군데 어떤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는 안방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한 또 이 안방에는 절대 이제 그 부부만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방에 또 화장실이 별도로 이게 돼 있죠. 근데 화장실이 돼 있는데 이제 그 화장실이 뭐 아이들이 쓴다고 해서 뭐 자주 사용을 하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이 부부 간에 어떤 기가 서로 이렇게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안방에 이제 등 같은 거를 보면은 등 같은 경우는 보통 등을
긴 이제 형광등을 이렇게 한다든가 좀 밝게 해서만 해놓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어둡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원입니다. 원 형식이다. 요건 때 태극이라는 말을 쓰죠. 태극. 원 모양으로 해서 등은 약간 노란 등으로 해서 재물이 모이게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우리 풍수에서는 방위상으로서는 오행 중에서 그 재물방위는 이제 서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재물을 모으고 싶은 분들은 서쪽에다가 그 노란 어떤 그런 물건이라든가 노란 거에 대한 어떤 뭐 액자도 좋고 이런 걸 붙여놓으면은 그 재물이 모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제 방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보통 이제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하고에 많이 이렇게 좀 가깝게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할 나이에 이제 중학교를 간다든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갈 때는 아이들 방위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바꿔줘야 된다는 개념이 뭐냐?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여건. 그 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방위상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 집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영 그게 아니거든요. 참 앉아있기도 이상하고 거기서도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차려주는데도 이상하게 앉아있기도 싫고 막 이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집안의 그 방위, 좌양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집들을 가면은 좀, 막 가라고 해도 가기 싫고 하는 그런 집 있죠. 그런 집들은 이제 좌양도 잘 이게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이제 기운이 이제 흐르는 건데, 이제 그런 집들은 굉장히 그 살기가 좋죠. 우리가, 이 양태계에서 풍수의 기는 어떻게 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질이라는 그 뜻이 자체가 바람과 물과 땅의 어떤 이치를 아는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치를 안다는 것은 이치를 거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그래서 자연의 어떤 기를 우리가 최대한대로 우리한테 좋게 받아들이는 게 바로 양택풍수의 가장 이점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방.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이제 남쪽 방에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해야 되는데 아이들 방의 위치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북쪽이 되겠죠. 여기가 남쪽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방의 구조는 보통 아이들은 남쪽에 어렸을 때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북쪽으로라든가 북쪽이라든가 북서쪽으로 옮깁니다. 방을 옮길 때 이 방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요쪽이 만약 경우 이제 출입구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 책상을 어디다 놓느냐? 이 문을 왼쪽을 바라보고 책상을 이렇게 합니다. 책상을. 그리고 여기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죠. 단, 이 벽을 바라보는데 뒤에 큰 창문이 이게 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문축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축이라서 문에 그 바람을 맞는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카텐을 쳐줘서 이 뒤에 산만하지 않게끔 좀 해줘야 좋다 이렇게 보고요. 아이들 머리 방향은 이제 남쪽으로 머리를 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형식으로 아이들을 하면 아이들이 차분한 마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위가 아니고 이쪽 남쪽의 방위로 가면은 남쪽은 오행의 그 화라고 씁니다. 화는 불이나 마찬가지죠. 불같이 산만해집니다. 막 타오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산만해지죠. 그 산만한 것을 안정감을 잡아주는 게 바로 북쪽이라는 얘기죠. 북쪽은 또 물에 대한
방입니다. 이것도 색깔로 얘기하면 검은색이에요. 흑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색. 그래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위를 설정을 해준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 방에 있으면 이제 뭐 컴퓨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렇게 놓는데, 아이들 방에는 컴퓨터를 놓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아이들이 보통 이제 거실에서 같이, 부모와 같이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자꾸 아이들을 방 쪽으로 자꾸 방에서만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안 나오고 막 이런 방위를 만들어면 안 돼요. 공부할 수 있는 방위는 방위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아주지만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안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형성은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 방, 안방, 대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엌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쪽이 가장 좋은 방위가 될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엌이라는 것은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부엌 쪽으로 많이 남자분들 혹시 부엌 가는 사람 있나요? 없겠죠? 예. 있다고? 예. 하여튼 간에 이제 부엌을 가시다 보면은 부엌에 이렇게 보면은 부엌에 어떤 물건을 설치를 하느라고 못을 이렇게 많이 박아놓고 걸어놓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부엌은 여자들이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못을 박아놓는다는 것은 뭐냐? 다리에다가 하나의 표시를 해놓는다. 그러면 다리가 아파진다. 이런 어떤 이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그런 게 있으면 다 이렇게 못을 빼고 마무리를 해주고 이렇게 덮어놔야 됩니다. 덮어놓고 항상 이제 부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자체는 항상 음식을 하는 거죠. 음식을 불을 이용해서. 그래서 동쪽 방위가 가장 좋다. 동은 목이고 부엌은 뭐냐? 불을 이용하죠. 그래서 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택에 대한 구조적 어떤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집을 질 때 이제 천장의 어떤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천장. 이제 색깔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를 하고, 장판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이제 천장의 높이는 이제 보통 이제 한 3m가 가장 좋습니다. 3m. 3m가 넘으면은 약 한 5m 정도 된다. 그러면 지에 눌립니다. 그리고 10m가 넘는다. 그러면 어떤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3m가 너무 낮으면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제 대문이라든가 안방, 부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문, 안방, 부엌이 북쪽이냐, 동쪽이냐, 남쪽이냐, 동남쪽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네 군데를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아시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게 우리 집 구조는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 그냥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재야 된다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더군다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 집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오행이, 그러니까 대문, 안방, 부엌이 구조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100%의 어떤 길을 완성을 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대로 길을 살려서 하나의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풍수지리의 하나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동사택, 서사택의 어떤 구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가를 얻는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방위가 가장 좋은 방위가 되는가를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